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명절에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진정 접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인권위가 덧붙인 이관 검토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월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2014년 전 세계 장애인 체육 스타들의 열전, 장애인 체육계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설 명절 고향 갈 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많이들 이동하시죠. 그런데 이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데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 명절에 버스 타고 고향도 가고 싶고 고향도 내려가고 싶고 고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그런 기본권에서 배제돼 있고 해서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자, 버스 출발해. 현재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만 합니다. 그 정당한 편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서 분명하게 시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직접 고속버스에 오르는 과정을 보여줬으며 대치하고 있던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속버스 관계자와 면담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 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집단 진정을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도리 기자가 전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진정 접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 생존자 28명은 26년 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 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19일 인권위원회법 제32조 등 규정에 따라 1년 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고 다만 정책적인 사건으로 의견 표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정책가로 송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인권정책과 이관 검토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그 성격을 좀 구체화시켜내고 국가 차원에서 부처가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입법부나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권고할 수 있으니까 인권위가 거기까지는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대책위는 인권정책과에서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국가 차원에서 사건의 성격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를 두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 가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굵직한 대회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텐데요. 2014년 스포츠의 해, 미리 보는 장애인 체육 행사를 정두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4년 안에 장애인 체육계의 바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제대회 소식부터 살펴보면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장애인 체육 스타들이 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장애인 동계올림픽. 50여 개국 1,200여 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우리나라는 27명 선수를 비롯한 59명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지난 대회인 밴쿠버에서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깜짝 은메달을 선물했던 휠체어 컬링에서부터 최종 예선에서 전승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아이스 슬레지아키, 설원에서의 멋진 활강을 준비하고 있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까지 우리 대표팀은 소치에서의 선전은 물론 나아가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발판 다지기에 나섭니다. 우리들 더 큰 목표는 2018년 평창을 두고 경험을 잘 쌓아서 우리가 주최하는 우리 잔치에서 남의 잔치가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패럴림픽도 평창에 주력을 해서 하면서 이번에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선수들이 이렇게. 특히 올 한 해는 인천이 장애인 체육의 메카로 떠오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작돼 42개국 6천여 명 선수단이 대한민국 인천을 찾아옵니다. 양궁과 육상, 보치아 등 23개 종목에서 승부가 펼쳐지며 천연기념을 저어새를 모티브로 한 저높이와 두높이를 마스코트로 국내외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선수들 역시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더불어 인천에서는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두고 7월부터 세계 휠체어 농구 선수권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회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 16개 나라 대표팀이 출전하며 대회 기간 동안 세계 휠체어 농구연맹 총회가 열려 장애인 체육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포츠 한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장애인 스포츠 그중에 휠체어 농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스포츠 한류가 세계로 통해서 뻗어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 밖에도 오는 2월 11일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학생체육대회와 전국체전 등 종합대회들이 진행되며 선수들은 30여 개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바쁜 한 해를 준비합니다. 국제TV 뉴스 정돌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다음 달 2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 전문의 질병 상담, 병원과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이 필요할 때 119로 전화하면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종 응급처치 상담이나 구급차 출동 요청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설 연휴에도 신고 폭주가 예상돼 전국에 비상전화기 86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121명을 보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장 후보로 기호 1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민실천 류시문 공동대표, 기호 2번 부산 생명의 전화 오흥숙 원장, 기호 3번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이사장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6개 시도 각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투표 장소는 다음 달 10일에서 17일 사이 한 사협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승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과 호흡하고 말과 교감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클 텐데요. 이 사계절의 자연을 만끽하며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경기도 화성에 생겼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겨울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해안선을 따라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말과 함께 교감하고 설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주변에 바다도 있고 풍경이 좋으니까 말 타면서도 더 기분 좋았고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커다란 말 위에 몸을 싣고 자연에서 뛰다 보면 승마가 주는 이색 재미에 금세 매료됩니다. 승마 외성은 가장 승마의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꽃입니다. 그 기분은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고요. 이 세상을 제패하는 기분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말을 타는 외승. 경기도 화성에 18km에 달하는 외승 전용 코스가 생겼습니다.
전용 외승 코스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래형 농축산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를 둘러싼 승마길입니다. 바다와 산 등의 경관을 한껏 감상할 수 있도록 언더 코스와 곡선 코스, 직선 코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승 코스를 이용하시려면은 일단 축산정책과를 먼저 연락을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만 임시 개통이기 때문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직접 갖고 오셔야 되고, 다만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치료에도 각광받고 있는 승마. 경기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먼저 이번 외승 코스를 임시 개통했고 2년 뒤엔 총 20km의 코스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07년 도입한 버스 공영제. 이 제도로 오지마을에도 버스가 운행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정영찬 기자입니다.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가 신안군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임자도를 시작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해 7년 만인 지난해 5월 아피도를 마지막으로 14개 읍면 버스 공영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편 정부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오지 마을까지 시간에 관계없이 버스가 운행되고 요금이 대폭 인하돼 섬 사람들의 이동 편의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선 설정과 운행 시간도 운영 이익보다는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께 교통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섬 지역의 경제와 상권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안군은 1,800원이던 버스 운임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지난해부터 인구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 버스 공영제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가 삼척, 공진 등 전국 지자체의 호응을 얻은 만큼 지역 내 외곽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관내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영창입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설을 맞아 제주의 한 주민센터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주방송 강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속 명절인 설을 맞이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8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독거노인 등 지역노인 40여 명이 참석해 주변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에 장이 됐습니다.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극장에 못 가시는 분들을 모셔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던 그 어르신님들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동사무실에서 영화 관람을 하게끔 시켜주셔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에는 국내 인기 영화가 2시간 동안 상영됐습니다. 오라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무료 영화 상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서울 용산구가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용산구는 지역 어르신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에는 경로당 139곳과 노인복지시설 12곳에 어르신들이 드실 사과와 배, 음료 등 각종 음식을 노인복지 후원회에서 준비했으며 각 동장과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노인복지 후원회장 등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시내 어린이집의 절반인 3,300여 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올해 3월부터는 국공립과 서울형 이외에도 630곳의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1명을 채용한 후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하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영주시도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민간인 등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 영주 나들목과 풍기 나들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1일 2건 이상의 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차량과 농장 소독기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금류 축사 내 외부를 소독하고 있으며 긴급 차량 외에는 축사 내 차량 진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시민이 신속하고 철저히 방역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차단 방역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설 연휴, 장애인들이 고향집에 가고 싶어도 버스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매번 명절 때마다 고향이 누구보다 멀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